내년 기준으로 매출액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은 테슬라가 한 40, 5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앨런 머스크도 스스로 정말 못해 먹겠다라는 트위터를 올렸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또 성장주하면 가장 또 대표적인 주자가 테슬라입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얘기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다가 1,200달러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1,000달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네. 뭐 주식을 판다든지 그런 좀 수급적인 악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루시드나 리비안, 뭐 신흥, 뭐 전기차 관련 주식인데 뭐 이런 쪽이 좀 쟁쟁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네. 월가 쪽에서도 뭐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는 주가 상승보다는 이익 성장이 조금 더 빨라져서 그 PER 지표를 좀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부유세 같은 경우도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급여도 받지 않고 보너스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탁을 팔아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꾸준히 사실 그 나스닥 100 종목을 봤을 때 내년 기준으로 매출액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은 뭐 일부 바이오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테슬라가 한 40, 5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어떤 이익 성장이나 매출 성장이 저희 성장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팩터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과거와 같은 어떤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도 이미 이제 어떤 주가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루시드나 리비안 이런 쪽이 이제 경쟁자가 될 것이다 그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경쟁 구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 구도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항마가 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대 캐파가 됐고 네네. 이제 뭐 베를린 공장이나 텍사스 세미 공장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은 디자인 캐파로는 한 200만 대까지도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30만 대에서 한 70만 대, 80만 대까지 올라오는 동안 과거에 돌이켜 보시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산 지옥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프레몬토 공장에서 모델 X 처음에 이제 생산하고 이제 모델 3, 그러니까 모델 X, 그러니까 SUV까지 생산한 다음에 이제 모델 3 양산차를 만들기 위해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장 캐파를 늘리고 상해 공장도 이제 만들면서 이제 램프업을 했었는데 그 한 2, 3년 동안 테슬라가 정말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시장의 심리도 있었고 앨런 머스크도 스스로 정말 못해 먹겠다라는 트위터를 올렸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게 이제 진짜 장치 산업 내에서 제조 라인을 돌리고 어떤 효율을 올려가면서 분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율을 높여가는 그 과정이 네네. 단순히 어떤 뭐 IT 스마트폰 작은 부품을 라인을 돌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쵸. 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네네. 그래서 루시드나 리비안도 지금 이제 15만 대 캐파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딜리버리 되고 있는 그 대수는 차량 대수는 뭐 몇만 대 수준이잖아요, 지금. 근데 향후에 이제 지금의 기업같이 뭐 리비안 같은 경우는 100조 원 정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루시드도 한 7, 80조 정도 되는데 그 기업 가치를 어떤 설명할 수 있는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나오려면 양산이 시작돼서 실제로 30만 대 정도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차량의 디자인이나 뭐 차량의 내구성이나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 대비해서는 훨씬 더 압도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내부적으로 바텀업 관점에서 그 기업이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런 시간을 충분히 겪었잖아요. 충분히 겪었죠. 거의 한 10년 겪었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라서 그리고 서약 게임 분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테슬라의 과거를 뭐 기억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돌이켜 보시면 주가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네. 횡보했던 구간이 꽤 길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그때 이제 한번 이제 모델 3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중국 공장이 램프업이 되면서 한번 올랐다가 팬데믹 때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렇죠. 이제 그게 올라갔던 건데 그런 어떤 순수 EV 업체들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텀업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워낙 시장의 유동성과 EV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또는 ETF 수급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이 이미 많이 커져 있어서 네. 쉽게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기업 가치가 테슬라처럼 뭐 1 트릴리언까지 되려면 그런 양산 지옥을 한번 경험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뛰어난 경영진들이 테슬라를 반면교사 삼아서 테슬라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잘 우회하고 또는 뭐 매그나와 같은 기업들이나 뭐 라인을 대신 돌려주는 기업들을 네네. 잘 이렇게 계약을 해서 네. 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테슬라가 뭐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좀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본다면은 기대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 있다. 네. 하지만은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 이런 쪽이 뭐 신흥 경쟁자이긴 하나 이들 역시 그 양산 지옥이라는 그 검증된 시간을 뭐 충분히 겪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사실 뭐 테슬라의 위협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긴 네네. 하죠. 근데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와 기타 순수 EV 신흥 그 EV 업체들과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동차 업체 제조업의 측면에서 장치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말씀드린 양산 지옥이 있지만 테슬라가 우월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데이터잖아요. 자율주행 데이터. 네네네. 그리고 이미 레벨 3에 거의 도달했고 레벨 4, 5까지 기대할 수 네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스타링크라는 그 위성 그 뭐 수백 개의 위성을 가지고 OTA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차량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이미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뭐 자동차 이익뿐만 아니라 뭐 탄소 크레딧이나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 업데이트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매출들이 이익으로 바로바로 꽂히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단순히 자동차 산업으로서의 경쟁자로 볼 수는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테슬라를 바라봤을 때는 그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했어요. 애플카. 애플도 지금 그 자동차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 LG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최근에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또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가장 그 강력한 경쟁 상대는 애플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애플이 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iOS라는 막강한 뭐 글로벌하게 뭐 제가 생각해 한 6, 7억 명이 쓰고 있는 네네. iOS 기반한 그 다양한 하드웨어 제품들이 많이 이미 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뭐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나 뭐 계속 그 코드 메이킹을 통해서 뭐 또 오류 없이 실시간으로 많은 뭐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계속 나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만한 애플 따라갈 수 있는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업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플은 뭐 다른 신생 EV처럼 공장을 세운다거나 뭐 배터리 업체들을 뭐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LG나 매그나와 같은 어떤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뭐 OEM, ODM이라고 하죠. 뭐 팍스콘이나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양산을 대신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랑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시장에서는 좀 앞서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차가 나오진 않았고, 네네. 애플도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네. 뭐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공장 실사를 했다 이런 루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 동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애플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네네. 뭐 휴대폰 산업이 이미 페네트레이션이 100%가 넘었고 이미 뭐 휴대폰 2개씩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결국 기기들의 성장이 없으면 소프트웨어 매출도 약간 캡이 씌워져 있는 거잖아요. 네. 사용자 수가 많아져야 이 소프트웨어 매출도 계속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 정책도 이미 충분히 많이 쓴 것 같아요. 더하기 힘들죠, 사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팀 쿡 CEO 입장에서도 이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는 애플이 지금 3 트릴리언에서 뭐 5나 6 트릴리언까지 가려면 뭔가 넥스트 빅띵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자동차라고 이제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동차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어떤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은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자동차 네. 산업이라는 게 네. 그리고 국내 LG 그룹사도 준비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매그나와 함께 JV도 설립해놨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약간 좀 그 애플이 뛰어들면은 작정하고 뛰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페라리 같은 경우도 네네. 그 예전에 애플 디자인을 다 만든 좌니 아이브라는 수석 디자이너를 와 그 회사와 이제 JV를 맺어서 네네. 페라리 EV도 출시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도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그 제품을 그렇죠. 영위하면서 네. 스마트폰 시장의 이익을 한때는 뭐 120%까지도 다 가져갔던 네네. 그러니까 적자 기업들의 적자까지 그래서 가져갔으니까 120%. 예. 어. 그리고 그런 프리미엄 전략이 여전히 통하고 있고 네. 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애플은 어떤 대중화된 차량을 양산하기보다는 EV 내에서도 루시드처럼 정말 프리미엄 세단이나 프리미엄 차 위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어떤 로열티를 극대화하면서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테슬라도 있고 뭐 리비안, 루시드, 애플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자동차 시장에서 원래 그 사업을 영위했었던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 있잖아요. 이 업체들한테는 이러한 엄청난 변화, 뭐 전기차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혁명까지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쇠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위기이자 기회죠. 네. 예,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한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뭐 20년 넘게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 기회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또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GM이나 포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포드 같은 경우는 마하 EV도 나오면서 굉장히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고 뭐 GM 같은 경우는 실버라도 트럭도 많이 나오고 있고 허머 EV도 나오고 있고 네. 회사가 뭐 이미 사명까지도 EV 느낌 나게 바꿨잖아요. 사명 로고도.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독일이나 일본에 뺏겼던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EV 산업을 통해서 좀 가져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20년 신고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일본 차들과 이제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궁금해요. 네, EGMP 플랫폼도 냈고 뭐 EV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기존의 어떤 뭐 많이 팔리고 있던 소나타나 그랜저나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이 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네, 조금 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네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프리미엄급으로 네. 그 브랜드를 안착시켜서 그 어떤 ASP를 상승시킬 수 있는 믹스 개선을 꽤 하는 전략이었는데 네. 갑자기 EV 시장이 너무 커지니까 제네시스 EV가 나오면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워낙 뭐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뭐 150만 대 시장이라서 좀 작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 그 이익을 벌고 있는 부분에 안위를 해서 적극적인 EV의 전환이 좀 더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아이오닉 브랜드나 또는 미국의 뭐 조지아 공장 이런 것들 전환을 해서 EV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내연기관 쪽에서 벌고 있는 이익이 이제 라인을 전환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아무래도 이쪽에선 카니발레이션이 좀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좀 향후 한 2, 3년은 좀 어떤 그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기존의 그 내연기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그냥 자동차를 잘 만들면 됐었는데 네. 뭐 자율주행도 있고 전기차로 전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뭐 자동차를 지금처럼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공유.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사실 소유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어차피 뭐 개인 자동차 주차장에서 거의 뭐 24시간 주차돼 있고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운영이 안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런 변화를 잘 잡으면은 분명히 기이긴 하지만 기존의 그런 내연기관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보는 우려의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 전기차라는 게 사실 그 전기 배터리로 가서 전기차 시장이 개화한다기보다는 전기차 위에 자율주행 플랫폼이 얹혀져야 진정한 그 새로운 그 어떤 운송 수단으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뭐 테슬라도 여전히 그 AIDA를 하면서 많은 엔지니어를 수급해서 그 자율주행을 고도화시키는데 굉장히 혈안이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차들 입장에서는 어떤 관료제도 분명히 있고 인사 체계도 굉장히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어떤 엔지니어들을 고액을 주고 또는 EV 디자인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인재들을 모셔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두 개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전환을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 뭐 이런 기업들은 좀 그나마 좀 그런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볼 만한 좀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업체들 포드나 GM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장 환경이 금리 인상기도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밸류에이션이 낮은 자동차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에 대한 어떤 그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PER 10배 이하의 내연기관 차 중에서 실제로 EV를 판매하고 있고 또는 수요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찾는다면 그런 포드나 GM이 좀 낫지 않을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약간 좀 아예 전기차 사업부를 분할해서 뭐 이렇게 해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 훨씬 많이 훨씬 받으니까. 예. 근데 물적 분할, 인적 분할에 대한 미국은 그런 게 이제 워낙 깍듯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